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3분기 전문 건설 시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분기 건설 수주는 매우 심플합니다. 전년 동기보다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 않았고요. 다만 상반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몇 개월간은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났지 않고 사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수주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문건설공사의 수주 규모는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들어가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는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넘어서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4분기의 건설 수주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항상 해를 넘겨서 다음 연도의 1월 달에 공사 수주가 급증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회계연도는 변경이 되겠지만 내년 1월 달의 건설 수주는 올해 건설 수주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 그래프를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의 월별 공사 수주 실적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보이고 사실 감소한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금년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공사와 건설공사 부분의 경기 실사지수를 보게 되면 특히 종합건설업에서는 경기 체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공사에서는 그 정도의 체감 개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전문건설업 부분에서 공사 자재나 기능 인력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 비용 또는 수급난이 부각된다면 비록 수주는 증가하더라도 경기 체감에 대한 평가는 이걸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3분기를 지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런 특히 자재 쪽의 문제는 올해 하반기는 물론 해를 넘겨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건설 자재 품목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계에는 건설공사가 한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터팍이나 골조공사 이런 것들은 혹한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해당 분야에 소요되는 자재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파일이나 철강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봄이 오게 되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진행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 마감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재나 기타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재 부분 그리고 이런 자재를 활용해서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기능 인력의 수급 같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올해부터 허용된 건설공사의 상호시장 허용 제도에 따른 수주 쏠림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현재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에 맞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